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47번째 이야기. 나치와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끈 처칠 총리. 윈스턴 처칠은 1874년 11월 30일 옥스퍼드셔 블레넘 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영국의 저명한 일간지 템스 위크에는 랜돌프 처칠 경의 부인이 어젯밤에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으며 현재 산모와 아이는 매우 건강하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일간지였던 템스 위크가 처칠의 출생 기사를 실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처칠가는 일반 보통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귀한 가문은 왕실이며 왕실 아래로는 국왕이 책봉한 20명의 공작이 있었는데 그중 7번째 서열에 해당하는 말버러 공작 가문이었습니다. 처칠의 조상 존 처칠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세운 공적으로 국가로부터 블레넘 궁을 하사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부친 랜돌프 처칠은 제7대 말버러 공작의 셋째 아들이자 보수당 정치가로서 재무장관과 보수당 당수를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 제니 제롬은 미국인으로서 뉴욕의 은행가이자 한때 뉴욕타임스의 대주주였던 레너드 월터 제롬의 딸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서 깊은 명문가였던 만큼 윈스턴 처칠의 탄생은 세간의 화제가 됐던 것인데 처칠은 어린 시절부터 여느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많아 부모를 귀찮게 할 만큼 끝없는 질문을 쏟아내기 일쑤였고 갖고 싶은 물건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릴 만큼 고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점차 자라자 랜돌프와 제니는 아들의 교육 문제에 크나큰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웠는데 1881년 처칠은 잉글랜드의 귀족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평소 호기심이 많고 산만했던 처칠은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는데 감수성이 풍부했던 처칠은 공부는 하지 않고 셰익스피어의 연극 대사를 외우고 다녔습니다. 1888년 처칠은 12세의 나이에 명문회로 학교에 입학했는데 처칠은 문학과 역사에 소질이 있어서 독서를 즐긴 것 외에는 학과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성적은 하위권을 맴돌았고 비꾸은 장난으로 선생님의 미움을 받았는데 아들이 공부를 등한시하자 어머니 제니는 근심에 쌓였습니다. 하루는 아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고 묻자 처칠은 당연히 군인이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893년 8월 처칠은 꿈에 그리던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는데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1895년에 제4경기병 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 후 군인 겸 종군 기자로 활동하면서 쿠바, 인도, 수단 등을 돌아다녔는데 1899년에 보호전쟁이 발발하자 처칠은 모닝포스트지 특파원으로 남아프리카로 파견됐습니다. 그는 영국 육군 장교들과 동행하며 보호전쟁을 취재하다 전투에 휘말려 보호 인해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에 성공한 그는 영국으로 무사히 귀환했는데 영국 신문들은 그의 탈출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스컴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면서 윈스턴 처칠은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처칠은 정치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 10월에 처칠은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55년에 걸친 화려하고도 긴 정치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랜돌프가 보수당 당수였던 만큼 처칠은 보수당원 신분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나 독자적인 정치적 주장이 강했던 그는 보수당의 경제 정책을 끊임없이 비판하다 결국 보수당에서 제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완강한 처칠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유당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처칠은 해군 장관과 군수장관을 역임했는데 이때 처칠의 주도 아래 영국 군수부는 신식 무기인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다시 보수당으로 당적을 옮긴 처칠은 재무장관에 임명됐는데 재무장관은 총리직 다음으로 높은 직위였습니다. 한때로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열등생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가 영국 정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로 우뚝 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1929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해임이 된 것입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그는 하원 의원의 맨 끝자리를 차지하며 정세의 변화를 관망해야 했습니다. 1933년 1월 30일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통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몇 년 동안 독일의 군사력이 급속히 팽창했습니다. 독일 육군이 10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늘었고 공군은
영국 공군의 3분의 2 수준까지 늘었으며 해군도 3만 톤급 전열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독일이 하루가 다르게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수뇌부는 오히려 군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독일의 숨겨진 야욕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오로지 윈스턴 처칠 한 사람뿐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그는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호소했습니다. 독일이 매달 대량의 철광석과 군용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조소뿐이었습니다. 1937년 5월에 보수당 출신의 체인벌린이 새로 총리직에 오르자 처칠과 보수당 지도부와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평화를 외치며 매번 히틀러의 뜻에 영합하던 체인벌린이 급기야 체코슬로바키아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처칠은 전면적이며 완전한 패배라며 강도가 총을 겨누고 1파운드를 달라고 해서 줬더니 도리어 2파운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결국 강도와 협상한 끝에 먼저 1파운드 10실링을 건네주고 나머지는 분기로 나눠서 준다는 소리인가? 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히틀러에 대한 환상이 깨진 체인벌린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처칠 역시 해군 장관에 임명되어 다시금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되었는데 9월 3일 오후 처칠이 해군 본부로 들어서자 과거 그의 수하에서 근무했던 해군 장성들이 윈스턴이 돌아왔다. 라고 환호성을 지르며 반겼습니다. 처칠이 해군을 정비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는 동안 유럽의 정세는 나날이 악화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마지노선을 구축하고 미적거리는 동안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1940년 5월 10일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는데 독일과의 평화적 협상을 호언장담했던 체인벌린이 외교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는 국왕 조지 6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임자로 처칠을 추천했는데 5월 10일 조지 6세는 처칠을 궁으로 불러들여 새로운 전시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처칠이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다가온 것인데 처칠은 과거의 적대관계를 뛰어넘어 노동당과 자유당이 참여한 거국 내각을 세웠습니다. 5월 13일 영국 하원은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한 투표를 했는데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처칠은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격정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외에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심각한 시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길고 긴 투쟁과 고통의 세월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정책은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육상과 바다,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추악한 인간의 범죄 목록에서도 유례가 없는 저 극악무도한 독재자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승리에 이르는 길이 제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 없이는 영국 제국의 생존도 없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비장한 연설을 마치면서 처칠은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어 중지와 검지로 승리의 V자를 표시했는데 이때부터 승리의 V자 사인은 처칠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의회에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의원 381명 전원이 내각 신임 투표에서 지지표를 던졌습니다. 48번째 이야기, 나치와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끈 처칠 총리 하편으로 이어집니다.